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를 향한 군사행동을 보류한다라는 지시가 나오자마자 여권에서는 바로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를 포함한 여러 조간신문에선 북한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여권이 움직인다라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시죠. 한반도 종전선언이 다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항구적 평화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수적입니다. 유엔 제재위원들을 만나가지고 제재의 일부 완화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할 생각입니다.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평화체제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김변 박사님, 야당에서는 굉장히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볼턴의 폭로로 볼턴의 주장 중에 하나인데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만 관심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도 사실상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폭로가 있었고 볼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라고 쳐도 북한의 김정은이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의 돈 700억 원이 들어간 우리 시설 2개를 날려버렸잖아요. 그랬는데 단지 군사행동을 보류했다. 그것도 취소가 아니라 보류했다는 이유로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논란이 바로 오늘 이 주제인데 야당의 입장은 뭐예요? 아니 김여정 부부장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대적 사업, 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그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과 북이 교류하고 평화롭게 가겠다고 우리 정부가 수백억을 들여서 설치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게 바로 북한의 일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볼턴 백악관 전 보좌관의 저서에 기술되어 있던 것처럼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국과 북한은 관심이 없는데 대한민국이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전선언이 가져가기 위한 근본적인 전제 조건은 남과 북이 더 이상 적대시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살기 위한 의지가 첫 번째 수반이 돼야 되고 그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을 때 그 종전선언이 같이 연장선상에 맞물려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볼턴의 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사실상 없는 것과 무방하게 책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밝혀야 되는 첫 번째 핵심 문제 중에 하나는 북한과 숱하게 만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럼 북한에 진짜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놔야 되고요. 그러니까 비핵화와 상관없는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게 야당 주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의지, 북한이 정말 평화를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어줘야 그 다음에 종전선언 논의를 하는 거지. 지금 이런 생뚱맞은 상황에서 갑자기 종전선언 얘기를 끄집어내게 되는 거는 결국 북한이 계속해서 끌려가는 일방적인 상황에 우리 정부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굉장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김변 박사님, 비대위원님. 북한이 우리 측에 재산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유엔의 제재 완화를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북한 김정은이 무력 도발을 보류한 게 고맙긴 합니다만 그 앞에 있었던 우리 측의 피해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제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던데 뭐 제재가 등산은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고요. 야당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더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우리 국격을 보여줄 때가 됐다라는 게 야당의 분명한 입장이고요. 지금 송영길 의원은 이번 한 번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발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때 뭐 대포 얘기를 쏟아냈던 얘기까지 끄집어냈는데 이런 방식으로 북한은 자신들이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는 수순 속에서 이 모든 위협과 도발 그리고 적정한 수준의 조정 관리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분명하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하게 되고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모습들은 또 같이 함께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매우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의 주장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부와 여권의 입장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와 청와대 반장을 했었던 이재명 기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그리고 여권에서는 지금 종전선언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건 당연히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면 당연히 비핵화가 전제돼야 되고 그러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지금 당장 미국이 움직이기 쉽지 않죠.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이 지금의 남북관계 교착 국면을
풀러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선언이 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어떤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뭐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어떤 종전선언이 기본적으로 선언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김병민 비대위원 얘기했지만 과연 이 카드가 북한을 과연 움직일 수 있느냐 저는 사실 약간 회의적입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해서 요구할 텐데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중국 전문가가 최근에 북한의 움직임을 딱 이런 이 단어로 정리했던데 타한 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타격해서 한국을 때려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전문가가 아니라 중국 전문가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의 의도는 사실 거의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때려서 미국을 움직여보겠다는 건데 뭐 그런 점에서 지금 여권 인사들 일제히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자기가 유엔에 가서 유엔 제재를 어떻게든 풀어보겠다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북한의 의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하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난 2년간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보면 헛바퀴를 이제 계속 돌았던 건데 다시 지금의 북한의 도발 이후에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동아일보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그때 에스퍼 장관 한 얘기 이겁니다. 북한의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겠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미국과 같이 좀 더 좀 숙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 사안을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국민들은 과연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건가 안 할 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북문제 전문가인 김소영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통일연구원 여론조사네요. 국민 10명 중에 거의 9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제 북한은 핵을 포기 안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그 수치가 예년에 비해서 매우 높아졌죠. 작년하고 비교하면 거의 17%포인트 정도 올랐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뭐 비핵화 협상이 지금 뭐 진행 중이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포기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까 종전선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거를 전쟁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반대한다고 해서 그럼 너 전쟁할 거야? 전쟁 좋아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주한미군이 어떻게 될 거냐, 철수할 거냐의 얘기가 결국은 나오게 될 거예요, 언젠가. 그럼 만약에 철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의 해구산을 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북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국방력으로 했을 때 우리가 뭐 밀리는 부분이 없겠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럼 우리가 종전선언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핵 포기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정부가 답해야 되는 거죠. 북이 핵을 포기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종전선언을 했을 때 우리가 안전하냐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내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이 궁금하고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쟁을 5살 때 겪으셨는데 지금도 7순이 넘은 지금도 꿈에서 전쟁이 나는 꿈을 꾸신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한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분들에게 종전선언을 안전하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상당수 살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없이 그냥 전쟁을 우리는 원치 않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그런 단순 도식화된 얘기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지금 이제 종전선언이든 뭐 무슨 재추진이든 이런 것들은 다시 북한의 기대를 올리는 상황인데 제가 만약에 추진한다 그러면 정말 미국과 싸워서라도 말해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 대신에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리스트를 다 비핵화의 플랜을 정확하게 하게 하는 것에 비를 승사시키는 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미국이 정말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그것에 대한 우리 정부가 어떤 측면에서 잘못 타겟팅을 했는가를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민주당 의원들이 외교부나 NSC를 통해서 국정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이 우선순위지 근원적 차원에서 추상적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 사실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것은 미국과 싸울 것은 싸워서 북한에게 그걸 가지고 그야말로 비핵화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믿음 89%에 올라가는 어떤 남한 국민들의 어떤 핵 포기 안 하겠다는 생각들을 70% 이하로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